반갑습니다. 대기업 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동훈아나텍 주주님들. 2035년에는 이제 절반이 가체중이거나 이제 비만일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동훈아나텍이 과거에 이 당뇨병 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디셀라이프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훈아나텍이 이런 부분에서 좀 다시 좀 재부각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동훈아나텍이 이제 올해 실적도 저는 좀 기대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발표일은 과연 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현재 이제 당뇨병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이 당뇨병도 이제 1형 당뇨병, 이제 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1형 같은 경우 이제 선천적인 부분이고, 이제 2형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천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비중을 봤을 때 이제 2형 당뇨병이 8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 규모가 더욱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외에 후천적인 이 당뇨병 시장이 현재 활발히 움직이고 있느냐? 이 최근에 이 휴대폰을 보면서 이 수면이 굉장히 불균형하고, 또 미디어 시간, 시청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이 당뇨병 환자가 늘었다. 그리고 최근 단 음식, 자극적인 음식 이런 부분의 수요가 점점 커지면서 이 당뇨병 시장은 추후 더욱 커지지 않을까라고 현재 시장은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담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즘 이제 애기들이 이제 좀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제 마라탕으로 하자, 마라탕으로 조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했는데, 이제 마라탕을 먹고 그다음 탕후루를 먹자, 자극적이고 단 음식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당뇨병 자체가 이 소아, 청소년, 이제 성인까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1.1%로 성장을 하면서 29년에는 이제 81조 5천억 정도 될 거다라고 현재 내놓고 있지만, 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수 있고, 이제 이 기관사, 이 글로벌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또 뭐 2030년까지는 이 100조 시장을 좀 웃돌 거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최근에 일라의 릴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굉장히 잘 팔렸다. 그래서 올해 이 전망치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또 이 비만 치료제가 이제 GLP-1이라고 애초에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이 소형체예요. 근데 이 소형체가 이제 비만 약으로서도 이제 살까지 빠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비만 약으로 좀 부각이 받고 있는데, 또 비만 약이 좀 큰 폭으로 부각받게 된 계기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노고노 디스크에 이제 위고비를 사용하면서 나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 위급이 굉장히 최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좀 각광이 받고, 또 이 약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도 현재 쉽게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비만 치료제도 현재 뭐 사재기 이런 형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 이 동원 언어택이 추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한 번만 간략히 보신다면, 이 동원하나텍 같은 경우 과거에 이 디셀라이프와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디셀라이프가 연기가 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점점 더 걸리다 보니까 결국에 현재 이 박스권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주목받고 있고, 당뇨병도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좀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대감인 것을 알지만, 이 실적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냐? 바로 동원아텍의 최근 이 이슈를 보시면 이 갤럭시 A 시리즈향 동원아텍의 EYS 이 관련해서 뭐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해외 고객도 추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OIS가 뭐냐면, 이제 휴대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떨림 방지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야도 이제 현재 갤럭시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제가 이 정장용 혜택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햅틱 관련해서도 이제 동원하나텍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 미국의 이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이멀전이라는 이 외국 기업하고도 기술 공유를 한 만큼 이런 부분에서 이 동원하나텍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장용 혜택 관련해서도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현대차, 기아에도 독점 납품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독일 브랜드 고객사까지 좀 확장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OIS, 떨림 방지, 그리고 이런 햅틱 관련해서도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XR 시장까지 현재 좀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래 성장성이 밝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실적 부분이 기대가 된다고 한 이유가 현재 이 휴대폰 시장 규모가 서서히 부흥이 오고 있다. 과거 침체기 모습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분기 이제 폰 출하량인데 이게 삼성 이게 삼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애플 그리고 그다음 이제 중국 폰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폰 출하량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갤럭시 S24 첫 AI 휴대폰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으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실적 부분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동원하나텍이 실적 발표일은 과연 언제냐? 바로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실적 발표일이 5월 6일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이 실적에 따라 좀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지 아니면 좀 하향을 맞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상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실적이 나오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동원하나텍 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인 움직임, 제가 시나리오를 짜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의 모습을 보시면 이 디셀라이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 다 반납하고 지속적인 행보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이 추세선 이탈은 했지만 이탈폭이 그렇게 커지 않고 지속적으로 241선을 밟아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 이탈이 나오게 될 시 하방으로는 또 밑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검은색 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241선인데 여기서 소폭 이탈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1선을 정말 이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 만약에 이탈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던 이 라인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하방으로는 또 얼마든지 열릴 수 있고 또 바닥을 다집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추세 전환 신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추세 전환 신호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눈여겨볼 수가 있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삼각수렴 패턴에서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삼각수렴 패턴 이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면 좀 하향을 맞을 수 있다. 저항을 좀 크게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크게 맞지는 않았지만 현재 좀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일부러 차트를 크게 보여드렸어요. 이게 안 보이실 수가 있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21선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서 21선 지지를 서서히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려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돌파하고 여기서 좀 지지를 받은 다음에 구름대까지 좀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지속적인 이 매물 라인을 좀 돌파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좀 돌파가 나와준다면 보이시죠? 이 부분을 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이 상승 추세 전환 신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움직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5월 6일 날 나오는 이 실적 부분에 따라 이 기대감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